통증이 없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지 않죠. 그래서 간에게 붙은 별명이 침묵의 장기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자, 이런 영양소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해독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양과 해독의 원리로 건강한 식사법을 안내하는 완전해독연구소의 류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간은 굉장히 좀 특별한 장기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심장이나 폐나 또 소화기능 같은 장기들은 좀 불편할 경우에 바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심장 뛰는 소리도 항상 저희가 들을 수 있고 폐로 호흡을 하는 것도 느낍니다. 또 위장이 불편해서 소화가 안 되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은 다르죠. 간은 매우 조용한 장기입니다. 간이 손상이 돼서 아프다고 해도 간은 소리 없이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통증이 없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지 않죠. 그래서 간에게 붙은 별명이 침묵의 장기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무려 70에서 80% 망가질 때까지도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간이 아플 때 보내는 증상이 있죠. 바로 피곤한 거, 또 소화가 잘 안 되는 거, 피부가 나빠지는 것들, 이런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간 때문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조용한 장기가 사실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500가지가 넘는 화학 반응을 계속 수행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영양소로 바뀌어서 이 영양소가 간에 저장이 됩니다. 또 힘을 또 만들어내죠. 에너지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또 호르몬도 생성하고 호르몬의 양도 조절을 하는 역할도 간이 합니다. 또 조혈작용, 혈액을 생성하죠. 또 혈액을 생성하는 그 중에서도 특히 면역세포인 면역 단백질, 면역력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 중에서도 가장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해독 작용입니다. 우리 몸에 수없이 많은 독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독소를 걸러내고 또 해독력을 떨어뜨리고 또 배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간의 핵심 임무가 되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독소의 위험성은 얼마나 큰가요? 우리 몸은 매일 수많은 독소를 만나게 됩니다. 호흡을 할 때마다 대기 오염 물질이 계속 들어오게 되고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식품 첨가물, 또 잔류 농약들이 들어옵니다. 피부를 통해서도 화장품, 세제, 화학 물질이 계속 흡수가 되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수백 가지 독소가 몸속으로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 몸 안에서도 독소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독소가 있는데요. 바로 소화하면서 만들어지는 소화대사 독소입니다. 소화 과정 중에 생기는 다양한 노폐물들이 우리 몸에 쌓이게 되고요. 또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 때 세포 대사 수준에서도 노폐물이 또 만들어집니다. 그 외에도 우리 장내 미생물이 있죠. 피부에도 있고 특히 장에 많이 있는데 이런 우리 몸과 함께 사는 공생하는 이런 세균들이 만들어내는 부패 물질들, LPS라고 하는 세포 독소들이 또 있습니다. 또 호르몬이 분해될 때도 역시 대사 과정을 거치면 다 대사 찌꺼기가 생기니까요. 호르몬이 분해될 때도 대사 산물이 생깁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독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 독소를 처리하는 것이 바로 간입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정수하는 정수시설이 될 수도 있고 또 쓰레기 처리장이 또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독소가 계속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혈액을 통해서 온몸을 돌면서 독소가 온몸에 돌기도 하고 또 간으로 계속 또 오게 됩니다. 또 간은 이 독소들을 또 걸러내고 화학적으로 또 변형을 시켜서 무해한 성분으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배출하는 형태로 바꿉니다. 바로 이것을 해독이라고 하죠. 그래서 해독은 굉장히 정교한 과정, 2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단계 해독 과정, 2단계 해독 과정이 있는데요. 2단계 해독 과정을 거쳐서 독소가 제대로 제거가 됩니다. 1단계 해독 과정부터 보면 1단계 해독에서는 사이토크롬 P450이라는 이 효소 시스템이 활동을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독소가 산화되고 환원되고 또 가수 분해가 돼서 잘 배출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뀝니다.
제가 애벌 빨래다라는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먼저 찌든때를 세탁을 할 때 1단계에서는 찌든때를 불리고 2단계에서 찌든때가 배출이 됩니다. 이것과 거의 비슷한 과정이 바로 간의 해독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지용성 독소가 수용성으로 바꾸는 것이 주요 목표가 됩니다. 독소가 기름에 녹은 상태에서는 세포막을 통과해서 몸속 깊숙이 침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물에 녹는 형태로 바꿔야만 소변이나 담즙으로 배출이 됩니다. 근데 1단계 해독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중간 대사산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원래의 독소보다 더 독성이 강한 경우로 바뀌기도 합니다. 마치 쓰레기를 태우는 과정에서 굉장히 독성, 연기가 나오는 것과 비슷한 현상인 거죠. 그래서 이 중간 대사산물이 또 다른 활성산소라는 독소를 또 만들고 또 세포를 손상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오래 머무르면 안 되고 빨리 2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2단계 해독 과정에서는 독소가 배출이 되는 단계가 됩니다. 먼저 1단계에서 독소가 풀어졌잖아요. 이때도 역시 다양한 영양소들이 필요로 하는데 2단계 과정에서는 글루타치온이나 황산염, 글루코로산 같은 이런 물질들을 1단계에서 만들어진 중간 대사물에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더 독성이 줄어들게 되고 또 물에 잘 녹게 되어서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나가거나 또 담즙을 통해서 대변으로 배출이 됩니다. 자, 이 과정이 잘 되어야만 1단계에서 만들어진 위험한 중간 대사산물이 빨리 독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1단계와 2단계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1단계만 빠르고 2단계가 느려지면 독소가 또 쌓이기 때문에 위험하게 됩니다. 마치 쓰레기 소각장은 빨리 돌아가는데 그 연기를 정화하는 필터가 느려져 가지고 연기가 그대로 몸속에 쌓이는 것과 같은 반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가 너무 느려지게 되면 독소가 처리되지 않고 쌓이게 됩니다. 간 해독에 필요한 영양소는 무엇이 있나요? 네, 이 간 해독 과정 1단계와 2단계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사실 그냥 물로만 청소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영양과 해독의 원리는 중요한 부분이 영양으로 해독한다라는 과정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필요한 영양소는 에이스 비타민 해가지고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그리고 비타민 B군, B 콤플렉스도 많이 필요하고요. 엽산이나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같은 다양한 항산화 성분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독소가 애벌빨래처럼 불어나는 과정, 뭔가 중간 대사산물로 바뀌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2단계 과정은 이 중간 대사산물을 빨리 붙여서 배출, 내보내는 이 과정인데요. 여기서 필요한 것은 많은 글루타치온, 그리고 이 글루타치온을 생성하기 위한 글리신이나 시스테인, 글루타민 같은 아미노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1단계의 비타민과 다른 다양한 항산화 영양소, 그리고 중요한 아미노산들이 같이 있어야만 해독 1, 2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독소가 빠르게 제거가 됩니다. 그 외에도 당연히 독소를 해독하는 과정에서는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항산화 비타민, 항산화 미네랄이라고 알려진 것들이 필요합니다. 비타민 C도 많이 필요하고요. 비타민 E, 셀레늄이나 아연 같은 항산화 미네랄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영양소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해독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2단계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하면 조금 더 위험한 상태가 되는데요. 그 이유는 글루타치온 같은 항산화 영양소가 부족할 경우에는 1단계의 독성 대사산물이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 중간 대사산물 때문에 세포는 더 공격을 받게 되죠. DNA도 손상되고 세포막도 더 산화되고 세포가 모든 대사가 망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세포 대사가 망가지는 상태가 또 다른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항산화 영양소 또 글루타치온 수치가 낮은 사람들은 암 발생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간의 해독 능력은 사람마다 어떨까요? 다 모두 다릅니다. 유전적으로 해독 효소가 많은 사람도 있고 또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면 우리가 상당히 이제 운명론적으로 빠지게 되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당연히 간이 약해진다라고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간의 해독 효소가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고갈이 됩니다. 장기간 약물을 복용해도 마찬가지죠. 특히 뭐 진통제, 항생제, 스테로이드 이런 약물들은 간에 지속적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 모든 약물들은 간에서 다 해독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요.